조국 장관 수사하는데 윤석열 총장을 빼라는 제안을 차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답을 했을까요? 함께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여기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부터 이제 구성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되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연휴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낙마 우려해서 말 맞추려는 녹취록 어제 공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가족 수사는 내가 보고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팀은 여기서 빠지라. 밑에 분들이 알아서 했다는 게 지금 어떤 얘기인가요,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이제 법무부의 법무부 차관하고 그리고 검찰국장 등 이제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해라라고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특별수사단이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문무일 총장이 재임했을 때 강원랜드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런 불만들이 생기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가 보고를 전혀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들의 네.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에 특수단을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 장관하고 법무부의 네. 고위 관계자들하고 교감이 돼서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네, 네. 하지만 오비일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과잉 충성을 한 건지 아니면 장관의 내심을 잘 알아듣고 네. 선제적으로 나온 건지 그건 어느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뭐가 됐든 상당히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의 경우에 지금 카더라식으로 네.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총장이 힘 빼기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조국 장관의 가족들 수사에서 네. 뭔가 좀 봐주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행동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아이디어가 등장하냐는 거죠. 아이디어 차원으로 의견을 아이디어 제시했다고 차원에서 하죠. 의견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듣자니까 조직에서도 보스가 네. 밑에 지시를 내릴 때 또는 압력을 행사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밑에서 받아들일 때 그걸 아이디어로 그냥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건 외압인 거고 지시나 명령이나 다름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공식화할 수 없는 좀 은밀한 명령 내지는 지시를 결국 아이디어 차원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왜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을까? 납득이 안 가네요. 조국 장관은 분명히 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밑에 분들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장관에게 묻지도 않고 했다면 오히려 엄히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장관에게 누를 끼치냐 말이죠, 이현희 변호사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조국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수용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검찰총장이 빠지게 됐다면 네.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느냐 또는 그것이 결국은 조국 장관의 많이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러면 법무부 차관 이하의 어떤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제안을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보고받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 것이냐. 네. 이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명 당일에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라는 표현이지만 결국은 네. 검찰총장에게 제안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드디어 어떤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법무부의 네. 공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상당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안했다는 분들이 청와대의 코드를 잘 읽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요. 야당에서는 펄펄 뛰고 있거든요. 벌써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한판 총격전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어느 조직이든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조직이 한 번에 문화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와 조국 장관 체제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태로서는 앞으로서 수사든지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저는 이제 보는 것은 싸운다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의 총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면 그 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은 빠지라는데요. 빠진다는 것은 그렇지 말씀드렸지만 그 조국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 법무부 그 밑에 직원이 차관. 아이디어, 네. 차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반증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보면 조국 장관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원튼 원치 않았던 간에 어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두 분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의 팀들이 인사가 나면 지방으로 전출이 되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이제 두 사람이 올라탄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검찰을 개혁한다. 개혁이라는 거는 좋은 거니까 네. 개혁한다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뭐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은 지지하는 층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이 그러면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거의 그 오차범위 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주요 안이 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특수부를 축소를 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축소하겠다. 수사권을 경찰에 더 많이 주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그 법무부를 또 검사가 아닌 비검찰 쪽으로 많이 포진시키겠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골자인데 이제 앞에 두 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런 범여권을 설득해서 그럼 네. 뭐 어쩌면 보면 좀 무임승차나 마찬가지인 거죠.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다 보면은 이제 대치점에 있는 게 자유한국당하고 또 그 대립이 될 수 있고 네.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과 그 검찰 조직과 대립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대립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게 조국 장관의 몫인 거지. 네. 그 뭐 지금의 그 개혁안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얼만큼 검찰 조직을 잘 장악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인사권과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건데 이 인사권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은 지금 정권에 따라서 인사가 확확 바뀌면 그 조직은 복지부동 조직이 돼버릴 수가 네.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호지세 둘 중 어느 누구도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러설 곳 없는 검찰, 윤석열 총장도 빼고 수자하고 하니까 중립성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통화록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 부인의 말도 맞죠. 이 맥락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모두 함께 죽는다,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펀드 투자와 조 장관 연관성을 차단하려고 너무나 긴박하게 움직였고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그렇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미리 얘기하고 입 맞추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원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녹음이 발생한 날이 8월 네. 25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청문회는 전, 그리고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를 할 상황에서 네. 이 오촌 조카와 그리고 이 코링크가 이제 가족 조국 펀드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관리한 코링크가 실제로 투자한 웰스 네. CNT라고 하는 회사 대표 간의 녹취인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촌 조카가 조국 후보자 측이 뭐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거냐면 사실은 돈을 빌렸다거나 돈이 어떻게 투자됐다거나 이런 거 다 모른다고 말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 미리 말을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네.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어차피 통장이 다 드러나면 결국은 다 드러날 텐데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네. 그러니까 오촌 조카 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 게다가 조 후보자조차도 낙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자금 흐름이 다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이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녹취록이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영장 심사가 있죠. 그 코링크 대표와 그리고 웰스 CNT 대표의 네. 구속영장 심사를 했고 이제 오늘 밤에 아무래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에 조국 장관의 어떤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을 네. 은폐하려는 또는 말을 맞추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녹취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그 혐의점이 이 해당 오촌 조카라든지 회사 대표의 어떤 국한된 네. 이 어떤 사모펀드와 회사 투자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혐의를 감추기 위한 시도였는가? 그것에서 넘어서서 조국 장관에까지 어떤 연결이 되겠는가는 아직까지 네. 밝혀지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 관련한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녹취 그리고 증거가 도출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이게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냐라고 펄펄 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야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피의사실 이제 공표죄 같은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저도 이제 전직 그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 사모펀드 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면서도 핵심은 뭐냐면 조국 장관이 지시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것은 대표가 죄를 지은 것이지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러면 대표자를 조사할 것이 아니고 네. 투자자의 그 관여했는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빼고 자꾸 이제 다른 쪽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네. 이제 늘어지는 거죠, 수사가. 지금 이 조국 그 장관의 그 아내와 뭐 또 아이들 그 네. 처남까지 합류된 이 블루펀드 14억짜리 여기가 그 사모펀드는 그냥 사모펀드가 아니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예요. 이거는 그 주식 그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사모펀드지 경영 참여형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민정수석 때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랄까요? 위법 혐의를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혐의가 이제 계속 추석 기간에도 수사에 차질 없이 임하라고 윤석열 총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다시 휴직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서류 복직하고 40일 있다가 이제 1,000만 원을 받고 교수 휴직을 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정치를 위해서 학교 오래 떠나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폴립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종원 평론가님? 그러니까 휴직계를 냈다는 거는 다시 복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휴직 기간 뭐 3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앞으로 한 내년 6월 내년 6월 전까지는 정도까지죠. 이제 뭐 법무부 장관직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는 학교로 되돌아오겠다. 네. 라는 뜻이긴 한데 과연 학교로 되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 뭐 차출설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정도로까지 오래 학교를 비워야 되는 상황 같으면 네. 예, 더군다나 뭐 검찰 개혁에 본인이 혼신의 힘을 쏟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네. 당당하게 학교도 그만두시고 예, 제자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도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조 장관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네. 뭐 그럴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030 세대하고 그동안 이제 무마에 그쳤던 간담회도 다시 열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 세대들, 이 청년들은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기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행사 들러리를 활용하지 말라라고 하던데 청년층과의 어제 이어 오늘과의 접점 만들기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뭐 변호사님? 청년층 달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게 그 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 전에 공개적으로 우리와 얘기를 하자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죠. 근데 네.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비공개로 대담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청년 달래기가 되겠느냐.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장관으로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향후 네. 거취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정말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